네, 오늘은 맡기는 기술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맡기는 기술은 20년간 컨설턴트 경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조직 인사 컨설턴트 오구라 히로시가 쓴 책입니다. 리더 팀장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왜 팀원들이 시킨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가 일 텐데요. 이 책은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많은 팀장들은 바빠서 가르칠 시간이 없다. 혹은 팀원이 스트레스 받아서 팀 분위기가 나빠질까 두렵다. 스스로 하는 것이 빠르다. 부하의 실패를 책임지는 것이 싫다. 맡기고 싶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맡겨야 할지 잘 모르겠다. 라는 다양한 이유로 본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팀원과 팀장이 모두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맡기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일을 잘 맡기게 되면 팀장은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회사의 내일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팀원은 책임감과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가 있죠. 내일을 준비하는 팀장과 현재를 만들어가는 팀원이 함께라면 그 조직은 성공이라는 길을 내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맡기는 기술은 크게 7가지인데요. 무리한 일을 맡겨라. 한번 맡기면 끝까지 맡겨라. 작업이 아닌 책임을 맡겨라. 일단 시켰으면 꼬치꼬치 깨묻지 마라. 죽지 않을 만큼만 밀어붙여라. 누가 해도 70점을 받을 수 있는 무기를 줘라. 부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라가 바로 이 맡기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맡기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무리인 줄 알면서도 팀원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맡기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팀원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업무만 맡기겠다고 생각하면 일을 맡기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무리한 일은 뇌의 근육을 키워주며 부하의 의욕과 자기개발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또 무리한 일을 맡긴다는 것은 부하에게 실패할 권리를 함께 주는 것이라는 것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맡기는 기술은 방임이 아닙니다. 팀원을 믿고 전부 맡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맡기는 기술입니다. 팀원에게 일을 맡긴 팀장 혹은 리더는 무대 뒤에서 아이의 피아노 연주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낌없이 도와주고 함께 연습하고 함께 조언을 해주지만 막상 무대 위에서 아이가 피아노 연주를 할 때에는 스스로 무대를 마칠 수 있게 지켜보여야 하는 것이 무대 뒤의 어머니입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도 구석구석 빠짐없이 체크하고 계속 지켜보아야 하지만 결코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시를 내리고 결과에는 관심도 없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방임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팀원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맡기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업이 아닌 책임을 맡겨야 한다인데요. 부하에게 일을 맡길 때 절대 이번 일은 자네에게 부탁하네 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전달 방법에도 섬세함이 필요한데요. 일의 보람뿐만 아니라 어려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부하가 팀원이 일을 맡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단순하게 작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맡기는 것이 맡기는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원에게 책임을 맡겼다면 팀원의 방식에 참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맡기는 일이란 자신의 다른 방법을 수용하는 일이며 상대의 실패할 권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냥 뒷짐만 지고 있기에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자칫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 생길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피드백 5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는 사실적 피드백. 예를 들어 마감이 지났는데 보고가 없군. 2단계는 주관적 피드백. 마감이 지났는데 보고가 없군. 기다리고 있네. 3단계는 평가형 피드백.
마감이 지났는데 보고가 없군.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군. 4단계 제한형 피드백. 마감이 지났는데 보고가 없군. 기한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5단계 명령형 피드백. 마감이 지났는데 보고가 없군. 기한을 지키라고. 밑으로 5단계로 갈수록 피드백은 명령조가 되고 그만큼 상대의 주체성을 빼앗게 됩니다. 따라서 요 피드백 5단계를 잘 기억하되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는 1, 2단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팀장이 팀원의 월급을 올려준 것도 아니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긴 미안하다. 거기까지 요구하면 중간에 포기할 테니 이 정도로 해주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데요. 어중간하게 일을 맡기는 것은 처음부터 맡기지 않으니 못합니다. 네. 이때 팀원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적당히 하면 팀장이나 상사가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일을 맡긴 이상 100% 달성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 기업인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도 경영의 본질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한계점까지 능력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맡겨야 할 때는 한계점까지 죽지 않을 정도만큼만 밀어붙여야 합니다. 팀원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선 팀장의 보다 확실한 계획 설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팀장은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팀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한 슈퍼맨 인재를 찾으려는 팀장들이 많습니다. 슈퍼맨이 없으면 이길 수 없고 슈퍼맨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은 팀장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팀장은 평범한 인재로 비범한 성과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7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무기를 팀원에게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무기는 팀장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무기 중에 하나가 3S 관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3S는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영어로 표현해서 앞 글자인 S를 따온 이야기인데요. 복잡한 과정을 줄이고 단순화하고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그런 3S 관리 방식을 잘 기억을 해두고 팀원에게 일을 맡길 때 이런 구조를 통해서 팀원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팀원과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팀장은 업무를 맡길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상담을 하러 오라 라고 말하지만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팀원들은 마이너스 정보를 팀장에게 전하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혼자 끙끙대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가 많은데요. 따라서 하루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이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1회 커뮤니케이션은 1대1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인데요. 1대1이어야 마음을 열고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7가지 맡기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맡기기 위해 가르칠 때 팀장은 자신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팀장 자기 자신인 셈이죠. 보다 나은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다 나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맡기는 기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